자, 지금부터 그 엔젤 산업 관련주하고 교육주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교육주하고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지금 인구 대책이 좀 심각한 지금 상황까지 왔고, 지금 대통령도 보면 저출산 입장 표명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오늘 육아 관련주가 떴습니다. 자, 뉴스는 참고사항이죠. 알았으니까. 원래 육아 관련주들은 예전에도 한번 떴어요. 자,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한 번 뛴 섹터가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가방 컴퍼니가 떴든 제로투세븐이 됐든 앞전에도 한 번씩 떴어요. 떴다가 시장 급락하면서 눌러주고 또 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뛴 섹터는 또 뛰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함으로 해서 대바닥을 치고 있었죠. 이 바닥권에 다시 뛰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를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는 아직도 월봉 5개월 선이 있어요.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알겠으니까 나는 5개월 선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정확하게 5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런데 완벽히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시 이런 데까지 와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월봉과 주봉에서 이런 걸 확인했으면 나는 일봉에서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그냥 이게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 제로투세븐을 봅니다. 월봉대 바닥에서 떴죠. 사실 이런 데는 물려도 괜찮아요. 이런 데는 그냥 쭉 긁고 가시면 시장이 언제까지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가서 20개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직은 5개선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 오늘 같은 날 제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같은 날 뛸 때 우리가 시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쫓아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비둬요 그냥.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5일선 근처까지 올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제로투세븐을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지금 매수가 맞거든요. 15% 말고 이제 5일선 근처까지 오면 이런 데 매수가 맞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계획 영역.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계획의 영역이지, 함부로 뛰들어가거나 내동매매하거나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죠. 예상을 했는데 맞췄어. 야, 내가 저거 올라간다고 맞췄어. 야, 이거 맞춘다는 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본인이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인 거예요. 자, 투박스 코리아도 길게 또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정도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엄연히 투박스 코리아 월봉 H도 낮기 때문에 이런 데선 잘 모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출사 관련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가요. 즉, 중장기 투자로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데 사는 자리는. 근데 최소한 오늘 같은 날 내동매매를 안 해야죠. 그죠?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박스 코리아가 다시 한번 대바닥이 온다면, 이런 데가 온다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 이런 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매수 올만해요. 겁내지 말고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투박스 코리아 재무가 깔끔하진 않아요.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재무가 좋거든요.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되도록이면 재무가 좋고 튼튼한 종목을 하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재무가 나쁘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갑자기 뭐 시비발행을 한다든가 이렇거든요. 이게 악재가 있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무가 좋은 종목을 단단하게 잘 해나가시는 게 좋고. 자, 모나리자를 봅니다. 모나리자 3,000원 이하는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이 친구들 사모펀드가 이에서 인수했을 때 주가가 3,800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역대적으로 대바닥권에 있죠.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코로나 때처럼 이런 데 올 수도 있고 이런 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역대적 저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까지 무너지겠냐고. 그죠? 6개월 길게 가져가면 반드시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지금 모아 나가야지. 앞으로 또 시장 살아나면서, 물론 시장이 바로 살아날지 내년에 살아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난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기난목을 가질 때 바닥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있을 때 팔면 돼요. HLB가 28,000원, 3만원 때 그렇게 못 사고 있다가 또 뛰니까 날아가니까 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식이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낮을 때, 이 저점이라는 거는 월봉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봐요. 그죠? 월봉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것도 월봉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보다 빠른 친구가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만 돌려줘도 매수할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일봉은 뭐를 하냐? 이런 월봉과 주봉을 판단으로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모나리자한테 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나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나미도 해도 너무 아직 애국 쪽이도 해요. 해도 너무하고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 친구도 화장품 관련 사업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고 그래. 그러면서 뛰기도 했었고 근간에는 또 이제 애국적으로 뛰기도 하고 이렇게 육아에 뛰기도 하니까 눌림목 쳤을 때는 잘 모아나가면 모나미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캐리소프트가 급등하자마자 떼었죠. 자, 월봉에서 이치원치 낮아요. 그런데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대바닥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대바닥인 5,000원을 깨면 손절하시고 5,000원만 깨지 않으면 홀딩. 자, 주봉에서 5,000원만 안 깨면 돼요. 그럼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자, 일봉에서 대바닥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친구도 똑같이 육아 관련해서 뛰었기 때문에 눌림목 주고 다시 뛸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을 때라 단순 테마주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장기 종목 잘 모아가시면 되고 내가 오늘 요새 근간에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식들보다는 단기 테마, 지금 호재가 있거나 포르쉐나 육아처럼 지금 호재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진도 간만에 움직였는데 웅진도 대단하죠. 사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주기도 해요. 당선되기 전에. 근데 저점 찍었고 최저점인 1,1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웅진 싱크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점 찍었는데 이 정도 대바닥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 살만해요. 사실은. 그런데 추세가 완벽히 무너져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꾸준히 모아나가면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원미디어를 볼게요. 장난감 관련주들도 당연히 저출산 관련주예요. 그런데 대원미디어의 추세는 완전히 우하향이죠. 우하향인데 여기 대바닥이 있어요. 여기 지구에 온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을 잠깐 봅니다.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바닥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굳이 매수하시려면 전 저점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잠깐 볼까요? 자, 이전 저점이 1,300원이기 때문에 1,300원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 좀 볼게요. 자, 깨끗한 나라를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완전 무너져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정도면 완전 바닥이라 일단 이전 바닥 깼기 때문에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이 친구를 만약에 손절치를 각오를 하셨으면 이전 대바닥 치면 이제 손절이긴 한데 재지주들도 나중에 돌아나갈 확률이 커서 지금 한 번에 사지 말고 역시나 잘 모아나가야 돼요. 이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이고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이죠. 추세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추세는 일봉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봐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말고 웬만큼 좋은 종목 말고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그냥 이게 좀 꾸준히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삼성출판사 좀 볼게요. 사실 삼성출판사는 아기상어 관련주죠. 아기상어 관련주인데, 자, 보시게 되면 왼쪽 산이 엄청 높죠. 이 친구는 어차피 오른쪽 산이었어요. 오른쪽 산인데, 대바닥 깨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대바닥 깨자마자 손절인데, 사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하고 틀려요. 다른 애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삼성출판사는 아기상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친구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조심하고 봐야 되고 대바닥 깨자마자 손절해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삼진제약을 알려드렸어요. 자, 삼진제약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삼진제약을 얘기한 자리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지금 손실권에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손실권에 없어야 되고 지금 단지 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 본전 근처 왔을 거예요. 저도 본전 근처 왔다가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을 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더 떨어지면 어때? 이 친구는 서로 경영권에 관한 이슈도 있고 경영권에 관한 이슈도 있고 또한 그 회사에 대한 투자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냥 5주선 근처 매수해요. 여기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삼진적은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서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요.
쫓아가는, 또 오늘 같은 날 쫓아가서 내동매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수익권에 있죠. 시장이 지금 0.34%, 어제 오늘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손실권에 없었고 수익권에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잠깐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실방에 참여 많이 못하신 멤버들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삼진제약을 단기로 차익 실현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시장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단기로 차익 실현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단 내가 장기로 길게 끌고 가겠다,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체 이치가 낮아요. 이거 제가 이제 그 VIP 멤버님들한테 이거 항상 알려드려요. 실방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봅니다. 자, 보고. 예, 제트스키님이 25,000원에 다시 한번 사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흐름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애초에 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냅둘 거고.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자, 손오공을 봅니다. 자, 손오공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죠. 그런데 손오공도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어가지고, 손심아 조용해. 저 간식 줬더니 싶네요. 어쨌거나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한 번에 사지 말고, 손오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잘 모아나가는,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로라를 봅니다. 오로라가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원체 대바닥 찍었어요. 이 공간에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 단 5개월선이 8,500원인데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죠. 그만큼 5개월선이 뚫어주기 힘든 거예요. 자, 주봉에서 20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하실 분들은 20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일봉에서 매물대 맞고 있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사냐? 그냥 21선 떨어지면 매수. 오늘 같은 날 또 쫓아가가지고 내동매매하지 말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물려도 사실은 대바닥이라 돌아나갈 확률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순실권에 있기 싫으면 21선 깨면 손절, 내가 다시 살 자리는 21선 근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육주들도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 주기도 애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일단 메가MD를 보면 예전에 교육 섹터도 한번 떴죠. 교육 섹터가 한번 떴던 건 또 뛸 확률이 큰 거예요. 반드시 한번 뛴 섹터가 떼요. 그러면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추세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바닥 근처가 좋고 5개월선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최소한 5일선을 돌릴 때가 좋고, 정 메가MD를 사고 싶다 그럼 한 번에 사지 마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역시나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 YBM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바닥 왔죠, 지금. 여기서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이전 바닥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나 지금 함부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꼼꼼히 천천히 잘 모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절대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꼼꼼히 이중 공간에서 잘 모아나가시고. N인능률도 완전히 추세 우하향이죠. 완전히 우하향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 친구는. 완전히 우하향이라 조심해야 되고. 하긴 뭐 지금 우리나라 종목 전부 다 우하향 아닌 게 어디 있겠어, 그죠? 위험해요. 위험한데 너무 겁내지 말고 바닥권에 왔을 때는 천천히 잘 모아 나가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교육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로 이런 공간에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사실 저는 오늘 철도주들도 잘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철도주들도 잘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철도주 왜 안 움직이고 있지? 보고 있었거든요. 자, 국가철도공단이 남북 내륙철도 등 6개 공고 운영 발주를 했는데, 철도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데아티아예요. 데아티아 대장주인데, 자,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 월봉에서 원체 추세가 깨져 있죠. 근데 이러한 철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우크라 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데아티아는 떨어질 때마다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푸른 기술도 대바닥이 올 수는 있지만 역시나 버리지 말고 잘 모아 나가시고, 대우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대바닥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주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자, 리누스도 월급 대바닥 오죠. 이 친구도 굉장히 끼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번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다 쭉 밀렸기 때문에 믿고 참고 30일, 9월 15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도 한번 뛸 수 있으니까 역시나 리누스도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철도 관련도 마찬가지고 우원 개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이렇게 대바닥에 있을 때는 무서워야 될 종목이 아니라 잘 모아나갔다가 나중에 크게 수익을 봐야 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자, 현대기아차, 모든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해주고 있죠. 자, 현대차가 연말까지 대기수요가 건조하고 경기 방어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자동차는 또 고환율 쇠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는 나쁘지 않아요. 현대기아도 나쁘지 않고, 자, 폴라리스 세원이 됐든 PH가 됐든 자비스는 특히나 포르쉐 관련주고, 아진 사업도 많이 밀리고 있고, 우린 사업도 밀리고 있고, 자, 대일핀 돌아나가죠. 이러한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전기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6개월에서 1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잘 모아 나가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잘 모아 나간다는 건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튼튼해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살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올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편하게 모아 나갈 수 있고, 자, 자율주행차가 아침에 빵 떴다가 떨어졌죠. 그 청계천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위치가 낮죠. 여기 이런데 떨어지면 어때? 더 사면 되지. 그런데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히 5개월선 깨자마자 손절하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이 친구가 승승장구하게 되면 이렇게 잘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지 않으면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인프뱅크도 마찬가지로 월봉 위치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낮죠. 엄연히 자율주행 관련주에. 그런데 인프뱅크는 제 위험하다고 그랬죠. 우측산이라 20기어선을 깨는 이 순간 위험한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라닉스를 좀 보게 되면 바닥이죠. 지금 대바닥 깨고 있을까지 조심해야 되고, 라닉스 같은 주행차 관련주는 여기가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4,940원까지는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엄연히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꼼꼼히 모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삼진제약은 시장 때문에라도 아까 잘 알려드렸죠. 27,000원 넘을다가 8% 9% 갔을 때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은 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유니트론텍 전부 다가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잘 모아 가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모아 간다는 거는 엉뚱한 거 모아 가지 말고 반드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모트렉스는 월봉에서 위치가 높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죠. 이번 주에 절대적으로 5주선을 깨지 않아야지만이 잘 돌아나갈 수 있어요. 5주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자리는 어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얼마냐면 15,700원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